오늘 그러면 사람의 발생부터 한번 봅시다. 사람의 발생에는 이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적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사람은 유상출판사잖아. 그러니까 나와. 그래서 홍보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자, 사람의 발생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무슨 분열이 있다? 생식세포. 즉 감수분. 염색체수가 강하면 줄어들기 때문에 세대를 거듭해도 자손의 염색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생식세포 분열, 감수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얘가 일어나는 장소가 정소와 뭐였어? 난소였어. 그럼 이 정소와 난소가 2n = 46개. 46개. 그럼 이 정소와 난소에서 생식세포 감수분열을 하면 생성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생성되는 게 정자와 난자입니다. 자, 그럼 정자와 난자는 염색체수가 몇 개입니까? 23개입니다. 즉, 정자는 22개 더하기 X 정자가 있고 22개 더하기 Y 정자가 있을 거고 난자는 22개 더하기 X 난자밖에 없습니다. 있는 거 배웠어요. 자, 그럼 이제 남성의 생식기간과 여성의 생식기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남성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정자가 만들어지니까 외부로 생식기관이 이렇게 빠져나가 있어. 그래서 고환이라고 해. 그럼 요 고환에서 뭐 합니까? 오늘 정자가 이동해서 이렇게 오줌이 나오는 요도로 가. 정자가 이동해서 오줌이 나오는 요도를 이렇게 가주는데 요 정자가 이동하는 간이 있고요. 요 이동하는 간에 전립腺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요거 뒤쪽에 아주 크다랗게 있는 방광이 있어요. 방광도 이렇게 요도로 나와요. 소변이. 그리고 요 전립腺 옆에 이렇게 정낭이라는 아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3학년 때 알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거. 남성의 생식기관은 고환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자를 만드는 생식기관인 정수가 있고 그 위에 누가 들어있다? 부정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뽀글뽀글 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기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면 부정수가 들어있어요. 부정수. 그리고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 이렇게 정자가 뽀글뽀글 이동해서 이렇게 문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정자가 이동하는 이 통로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수정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자가 문 밖으로 사정되어 나오는 이 길이 요도예요. 요도. 그럼 알아야 되는 건 딱 4개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정소. 그 다음 부정소. 그 다음 수정파. 그 다음 뭐다? 요도. 요것만 하면 돼요. 아, 정자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에서 정자가 성수해요. 운동성을 가져요. 그 다음에 성숙한 정자가 수정관을 통해 어디로 나간다? 요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사정이 일어나요. 됐죠?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요것만 하면 돼요. 정소. 정소는 누가 나옵니까?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의 이름이 뭔가 하면 테스토스테론이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2차 성징이 나타나요. 가슴 근육이 발달하고 변성기가 나오고 음경이 커지고 생식기와 겨털 이런데 수염이 나고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정수에서 무엇을 한다? 정자를 생성합니다. 요것만 아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부정수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정자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태어나. 꼬리가 거의 없어. 그럼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는 부정수에서 운동 능력을 가지면서 자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수는 정자의 성수. 정자가 자란다. 즉 무엇을 가진다? 꼬리를 가지는 것. 정자가 성숙해서 운동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수정관은 정자의 이동 통로입니다.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정자를 보면 정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부분이 뭔가 머리야.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면 핵이 들어있어요. 핵. 이 핵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염색체수가 23개. 유전자가 들어있어. 그 다음 요게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중편이라고 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얘가 난자까지 형성하는 애전지를 생성해주고 그 다음 얘가 뭐예요?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을 가지는 거야. 꼬리가 있어서 뭘 가진다? 운동성을 가지는 게 정자입니다. 그럼 정자 끝났어. 자, 그 다음 이제 여성의 생식기관으로 갈게요. 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팔관이 이렇게 있고 수랑관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나팔관이 이렇게 있고 수랑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안쪽에 뭐가 있냐면 자궁이 이렇게 있어요. 애기집이라는 자궁이 있고 여기에 집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난소, 여기에도 난소가 있어요. 자, 요게 무엇입니까? 난소야. 요게 나팔관인데 안 나와요.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수랑관, 난자가 자라나니까. 그 다음 여기가 무엇입니까? 아기가 자라는 자궁. 그 다음 여기가 뭐예요? 질. 정자가 들어오고 태아가 출산하는 통로인 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성은 좌우에서 28일을 주기로 교대로 성숙한 난자를 배란을 줘요. 그럼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배란을 하면 무엇을 통해? 수랑관, 자궁, 질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요. 이게 생리가 돼. 생리가 돼. 그런데 마치 이렇게 내가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를 이렇게 배란을 했어. 자, 난자를 이렇게 내보내는 걸 배란이라고 해요. 배란을 했어요. 이렇게 난자를 내보내는 배란을 하면 누가? 다행히 정자가 와. 정자가 이렇게 훔쳐와서 여기에서 정자가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결합하면 뭐가 일어난다? 수정이 일어나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럼 수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수랑관에서. 수랑관에서 일어나서 이 수정된 아이가 세포 분열을 갖게. 수정된 아이가 뭘 하는가 하면 세포 분열을 해요. 이렇게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상실기. 그 다음에 무슨 상태? 포배기. 가운데가 덩겨있는 포배 상태가 되었을 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수정란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가는 과정. 얘가 무엇입니까? 난화. 난화를 거쳐서 자궁벽에 파묻히는 이것. 자궁벽에 가서 파묻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니까 착상. 자, 이렇게 착상을 하면 이때부터 뭐라고 한다? 임신이야. 임신. 이렇게 되는 거야. 아하. 그럼 이제 정자는 이렇게 생겼고요. 난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 난자는 바깥쪽에 이렇게 물질이 있으면서 요게 핵이 있어. 핵은 무조건 23개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포질이야. 이 세포질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양분. 양분을 가지고 있어. 발생에 필요한 거. 이렇게 수정되어서 난화를 해서 자궁까지 갈 때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서 난자는 크기가 커. 대신에 운동성은 없어. 그럼 이제 정자와 난자를 비교합니다. 정자와 난자를 비교하면 크기는 어떻다? 정자가 작고 난자가 크다. 크기는. 자, 그 다음에 양분은 어떻습니까? 양분은 정자는 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난자는 양분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정자와 난자의 핵은 어떻습니까? 핵은 둘 다 있습니다. 핵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운동성은 어떻습니까? 정자는 꼬리가 있어서 운동성이 있는데 난자는 꼬리가 없어서 운동성이 없어요. 그리고 꼬리는요, 정자는 있는데 난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이렇게 비교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배란, 수정, 난할, 착상, 응애 자라서 태아가 태어나는 전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이라고 합니다. 발생. 정자와 난자가 만나 하나의 생명체가 출산하기까지 전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합니다. 나와줍니다. 그럼 이제 요게 발생이 될 때 가장 먼저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배란이 일어나요. 그럼 배란이 일어나서 수정이 되고 수정이 되면 난화를 하고 난화를 해서 포배 상태로 자궁벽에 착상을 하면 그때부터 임신이라 하고 태반이 형성되고 그 다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수정이 된 날로부터 266일이 지나면 응애하고 태아가 출산하는 전 과정을 갖다가 뭐라고 해주면 돼요? 발생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하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발생에서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생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발생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배란. 배란이 일어나요. 그럼 배란이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정자를 만나서 수정을 합니다. 그럼 수정하고 나면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 나눠요. 수정란의 세포 분열을 해서 뭐 합니까? 착상을 합니다. 착상을 하면 이때부터 뭐라고 합니까?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난할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볼 거야. 난할 과정. 뭐에 대해서 볼 것이다? 난할 과정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빠른 체세포 분열. 이것을 말하는 나날이에요. 쌤, 왜 체세포라는 말을 적었어요? 바로 염색체수가 불변이기 때문에. 자, 수정란의 빠른 체세포 분열 과정을 나날이라 하는데 요게 수정란이야. 요렇게 축하하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얘가 수정란이야. 자, 수정란이 되면 염색체수는 2n = 46개가 돼. 정조와 남자가 만나기 때문에 이 염색체 수가 절대로 변하면 안 돼. 이 염색체 수가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염색체 수는 변하면 안 돼. 염색체 수가 변하면은 장애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수정란의 세포 분열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분열합니까?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러면 요때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눠져. 밑에는 붙어있고 두 개로 나누어져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그림에는 이렇게 두 개로 그려져 있어. 그런데 이때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면 일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성별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은 아이. 요게 첫 번째 분열이야. 그러면 쌤 머리통이 수정란이라고 이렇게 한번 분열돼. 그럼 여기는 붙어있고 이렇게 분열되니까 두 조각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분열돼. 두 번. 세로 세로. 그럼 네 조각이 나오지? 이렇게 분별돼. 8개.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순서 배워야 돼요. 세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한 번 분열해. 한 번 나누어져서 세포가 두 개가 되는 거야. 자, 1회 분열. 한 번 분열해서 2세포가 돼. 2세포가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회 분열해. 수정란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수정란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고 하나, 둘 이렇게 분열해요. 2회 분열하면 몇 조각이 나오냐면 4조각. 4조각이 나오면 4세포라고 해. 그 다음에 3회 분열을 해요. 3회 분열을 하면 하나, 둘, 3개니까 위에 4개, 밑에 4개에서 3회 분열하면 8세포가. 그 다음 이제 가로, 세로 규칙적으로 막 나누어져. 이렇게 나누어진 아이가 계속 나누어져. 가로, 세로, 이렇게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을 때까지 나누어진 걸 뭐라고 하는가면 뽕나무 상자 열매 실자에서 상실이라고 해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안쪽이 농구공처럼 텅텅 비는 무슨 상태가 지속된다? 포배. 안쪽이 텅텅 비는 포배 상태가 되면 자궁에 착상을 해요. 그래서 자궁 내벽에 파묻힐 때 나만이 끝나고 무슨 상태로 자궁에 착상을 합니까? 물었을 때 이때 착상할 때 무슨 상태다? 포배 상태. 농구공처럼 안이 텅텅 빈 포배 상태로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 착상을 합니다. 그래서 착상을 함과 동시에 무엇이 형성됩니까? 그러면 착상을 함과 동시에 태반이 형성돼요. 착상을 하면 뭐가 형성된다? 태반이 형성됩니다. 태반이 형성되는데 착상은 무슨 상태로 착상한다? 포배 상태. 그리고 착상을 하면 임신이고 임신을 하면 태반이 형성됩니다. 뭐가 형성된다? 태반이 형성돼요. 자, 그럼 이렇게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요.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림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주로 이 세포끼리 이렇게 두 개로 보여요.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 4세포기는 세포가 하나, 둘, 셋, 4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져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러면 무지하게 많은 게 무지하게 많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그려줍니다. 무지하게 많이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어졌습니다. 시험 문제 그림이 이렇게 나와. 그럼 얘가 뭐다? 상실이. 그 다음 무슨 상태가 됩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다 밀어내. 여기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서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려나. 이 세포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면서 여기가 안쪽이 이렇게 뭐예요? 안쪽이 이렇게 비어있어. 빈 공간. 요게 바로 무슨 상태입니까? 포배. 이렇게 안쪽이 농구공처럼 비어있는 게 포배야. 자, 그럼 이제 요까지가 뭐야? 나날이야, 나날. 중간에 생략되었습니다. 중간에 쭉쭉 생략되어서. 그럼 우리는 나날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시험에 100% 나오는 거야. 첫 번째. 나날이 진행되는 동안 수정란 전체 크기. 이거 수정란 전체 크기라고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배아 전체 크기라고 해. 이게 수정란 전체 크기도 되고 배아 전체 크기도 돼. 그래서 나날이 일어날 때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날이 진행될수록 뭐는 염색체 수
염색체수는 불변이야. EM이야. 그래서 46개로 불변이니까 채색 분열하고 같은 거야. 그 다음에 배아 전체 크기. 배아 전체 크기도 뭐하다? 1.1점. 이거. 배아 전체 크기. 자, 이 배아 전체 크기가 일정합니다. 그럼 이 배아 전체 크기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수정량 전체. 같은 말. 수정량 전체 크기는 거의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 일정합니다 하는 게 나와주는 거야. 그래서 불변 일정. 나날이 진행될수록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분열이죠.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의 수, 세포의 수, 즉 할구의 수, 나날 결과 만들어지는 할구의 수는 뭐한다? 증가. 2개, 4개, 6개, 18개, 24개, 32개 뭐 이런 식으로 쭉쭉 할구의 수는 증가해요. 그럼 세포 하나의 크기는 뭐한다? 감소. 세포의 크기는 점점 쪼갈라지니까 크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야 돼. 나날이 진행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 2개. 나날이 진행될 때 변하는 것 2개.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합니다. 요거를 잘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나날의 그림. 요거 배란, 수정, 나날, 착상, 포배일 때 착상을 하고 착상하면 태반이 형성되고 임신이라고 합니다. 하는 거하고 나날이 진행될 때 요거 반드시 나와요. 요게 학문제로 꼭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수정 후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 후 수랑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수정 후 266일 38주 약 39주가 지나면 뭐예요? 출산을 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랑관에서 만난 후 266일 38주 39주 지나면 태어나요. 자, 그럼 난소는 무엇입니까? 요거하고 똑같아요. 정소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난소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나와서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면서 무엇을 생성한다? 난자를 생성해줘요. 자, 그럼 이제 수랑관은 무엇입니까? 수랑관은 2개야. 수정관이 정자의 이동 통로면 수랑관은 난자의 이동 통로이자 무엇이 일어나요?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수랑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난자의 이동 통로,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이자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 그럼 이제 난자가 이동하는 통로도 되고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도 되고 수정란이 이동하는 통로도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곳이야. 양수 속에서 태아가 자라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포배로 착상을 하고 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태반이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엄마가 있어요. 모체가 있고 태아가 있어요. 그럼 모체와 태아 사이에 양분을 주고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주고받습니까? 모체와 태아 사이에 이렇게 물질을 교환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교환한다? 태반입니다. 태반을 통해서 교환해요. 직접 교환하는 거고 태반을 통해서 엄마는 태반에게 누구를 주는가 하면 산소와 영양소를 줘요. 산소와 영양소를 줍니다. 그러면 태아가 산소와 영양소를 받으면 태아는 다시 태반을 통해 엄마에게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줘요. 이렇게 산소와 영양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주고받는 역할을 누가 해준다? 태반이 해줘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모체가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고 엄마가 약을 잘못 복용해요. 감기약이든 약을 잘못 복용하거나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든지 녹차, 그 다음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술, 그 다음에 마약 성분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우리 매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균들도 태아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어머님이 약물이나 마약이나 술이나 바이러스 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태아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위험합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요게 사람의 발생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용어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배아 줄기세포. 배아와 태아라고 해요. 그럼 배아와 태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드러나요. 자, 배아는 수정부터 언제까지나? 7주까지가. 수정에서부터 7주까지가 배아야. 그러면 태아는 언제부터입니까?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8주부터 뭐예요? 태아가 돼요. 8주 이후. 그래서 임신 초기 7주가 될 때까지 7주까지는 배아 줄기세포가 되는 거고 8주가 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뱃속의 생명체인 태아가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자, 그럼 15쪽과 16쪽에 있는 문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15쪽 한번 보시면 남성의 생식세포는 정자이고 여성의 생식세포는 난자이다. 남성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은 정소이고 여성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은 난소이다. 그 다음 3번 북의 아버지와 목의 어머니가 생식세포가 결합하는 과정이 수정이다. 수정이라고 주면 돼요. 자, 스텝 2 1번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수란관입니다. 5 그 다음 정자와 난자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자는 움직일 수 있지만 난자는 못 움직여요. 난자는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정자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난자는 뺐습니다. 그 다음 수정란의 염색체는 수정란은 무조건 46개여야 돼. 수정란은 무조건 몇 개여야 된다? 46개여야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23개지 수정란이 23개면 걔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X. 자, A와 B 중에서 난자에게 양분을 저장하는 것은 핵과 세포질 중에서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는 것은 세포질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질인 B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B 세포질. 자, 16쪽으로 갈게요. 16쪽 보시면 1번 수정란이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쳐서 하나의 개체 아가야가 되어 응애 출산하는 전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발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배출되는 것. 성숙한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는데 28일을 주기로 오른쪽 왼쪽 교대로 일어나요. 그 다음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 수정란의 빠른 체세포 분열을 뭐라고 한다? 난할이라고 해요. 세포가 커지는 시기가 없이 염색지수 일정하게 세포 분열하는 것을 난할이라고 합니다. 수정란이 포배 상태가 되어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 현상을 착상을 하면 태반이 만들어지고 태반이 만들어지면 이때부터 착상을 하는 순간 임신이라고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성숙된 난자가 난소에서 배란이 되면 정자를 만나요. 수란관에서 수정이 되면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상실기, 포배기 되어서 난화를 거치고 포배 상태가 되어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하겠죠. 그러면 착상 시 수정란의 상태는 무슨 상태? 포배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배 상태로 착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17쪽에서 18쪽 대표 유형 문제 마무리하고 5단원의 2로 넘어갑시다. 자, 17쪽에 그림 가에다가 남자라고 적어주시고 쌤이 개떡같이 그렸지만 A에 좀 적어주세요. A가 정소, B가 수정관, 그 다음 나는 여자이고 C가 난소, 그 다음 D가 수란관. 난자가 지나가고 수정이 일어나는 장소인 수란관, E가 자궁. 그래서 정소와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정소와 난소에서 정자와 난자라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감수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럼 D요. E에서 수정이 일어난다. 수정은 D에서 일어나요. 자궁이 아니고 D. 수란관에서. 그래서 D로 고쳐주시고 가는 남성, 나는 여성의 생식기가 맞고요. A하고 C. 정소와 난소에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나와 생식세포를 만들죠. 정자와 난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
남자가 지나가는 수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2번 그림 가가 남자이고 나가 정자야. 정자와 남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남자, 나는 정자니까 1번은 나가로 고쳐야 되고 가의 염색체수는 체세포와 같으면 안 돼요. 정자와 남자는 체세포의 절반이라고 적어주세요. 23개, 23개. 절반. 나, 정자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고요. 4번. 나는, 정자는 가, 난자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라고 해주시고요. 발생에 필요한 대부분의 양분을 가지고 있는 건 가로 고쳐주세요. 난자인 가로. 자, 그 다음 이제 3번. 3번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림은 여성의 생식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낸 것입니다. A.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수란관으로 나오는 배란. 배란입니다. 28일을 주기로. 그 다음에 B. 배란이 되고 정자를 만나서 수란관에서 수정이 일어나요. 수란관 위쪽, 상단부라고 해요. 수란관 위쪽. 수정이 일어나요. C.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16, 32, 64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상실기까지 일어나는 나날입니다. D가 착상이에요. 자궁 내벽에 파묻히는데 포배 상태로 파묻히는 착상이에요. A는 배란, B는 수정, C는 나란, D는 착상이라고 해주고 일반적으로 A 가정은 양쪽 난소에서 동시간으로 28일을 주기로 28일 주기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B로부터 수정일로부터 266일로 고쳐주면 돼요. 266일. 마지막 생리일로 280일이지 수정은 266일이에요. C.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세포 한 개의 크기는 줄어들어요.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의 수는 증가하고 세포 하나의 크기는 감소하는 거 맞고요. 태아는 D. 착상 이후에 형성된 태반을 통해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첫 번째 그림이 수정란이야. 46개. 두 번째 그림이 2세포기야. 한 번 분열했는 2세포기. 두 번째가 두 번 분열했는 4세포기. 그 다음 마지막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상실기를 나타내. 자, 그럼 이렇게 수정란의 빠른 세포 분열을 나날이라고 하는데 나날이 진행되는 동안 세포 하나의 크기는 감소하고 세포 한 개의 염색체 수는 불변이죠. 변함없습니다. 5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기까지의 주요 과정, 발생의 전 과정이에요. 가장 먼저 배란. 배란에다가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 정자를 만나야 돼요. 수정에다가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 나날이 일어나는 거에 3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착상에다가 4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출산에다가 5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일로부터 266일이 지나면 출산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전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5단원의 1 남아있는 부분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5단원의 2 교재 권해주세요. 자, 유전에서 멘델의 유전이 나오고 사람의 유전이 나와요. 그럼 이제 멘델의 유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의 유전 한번 나와요. 자, 멘델의 유전에서 멘델이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면 완두를 선택해요. 자, 완두를 선택한 이유. 자, 멘델이 완두를 선택한 이유는 완두가 가장 먼저 재배가 용이해요. 그리고 생존 기간이 짧아요. 생존 기간이 짧다, 즉 한 세대가 짧다.
장거리 되면 다 걷어들이면 돼. 그럼 뭐야? 한 3개월만 키우면 돼. 그러니까 밭에다 그냥 씨앗을 쭉 뿌려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라. 3개월이 한 세대 끝이야. 그러니까 재배도 쉽고 한 세대도 짧아.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점, 자손의 수가. 뭐 콩깍지 하나에 뭐 콩알이 완두콩이 3개, 4개씩 막 들어있어. 밭 한 떼기에 완두를 키우면 자손의 수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쵸? 자손의 수가 많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대립형질이 뚜렷해. 세 번째 좋은 점은 무엇이다? 대립형질이 뚜렷합니다. 대립형질이 뚜렷해. 그리고 네 번째, 무엇이 좋습니까? 자유로움. 교배가 가능합니다. 대립형질도 뚜렷하고 자유로운 교배도 가능해. 딱 콩껍질을 보면 초록색 콩껍질도 있고 노란색 콩껍질도 있고 매끈한 것도 있고 짤록한 것도 있고 키가 큰 만두도 있고 키가 작은 만두도 있고 보라색 것도 있고 흰색 것도 있고 초록색 만두도 있고 노란색 만두도 있고 둥근 만두도 있고 주름진 만두도 있어. 이렇게 대립형질이 뚜렷해. 그리고 내가 보라색 꽃가루를 갖다가 흰색 꽃에 갖다 묻혀주든 흰색 꽃가루를 보라색에 묻혀주든 흰색을 흰색에 묻히든 보라색을 보라색에 묻히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멘델이 완두를 선택해서 유전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멘델이 살았던 당시에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멘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 이게 아빠에게서 준 염색체고 이게 엄마에게서 준 염색체다. 그럼 부모로부터 받은 염색체야. 이게 이게 뭐야? 그럼 이게 상동 염색체야. 서로상 같을도 상동 염색체인데 아빠가 둥근 형질의 유전자를 줘. 그럼 엄마가 주름진 거. 자, 이게 대립 형질이야. 자, 하나의 염색체. 그러면 아빠가 준 하나의 염색체와 엄마가 준 하나의 염색체 무엇을 결정하는 모양을 결정하는 형질이 둥글다, 주름지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을 대립 형질이야. 알겠죠? 그러면 둥글다, 주름지다 또는 색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아빠가 주고 이게 엄마가 줬어. 엄마가 줬는데 부모가 준 상동 염색체인데 여기에 노란색이고 초록색이고 색을 결정하는데 노란색과 초록색. 이게 바로 뭐다? 대립형질, 대립형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멘델의 유전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합니까? 그러면 한 쌍의 대립 유전 인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한 쌍의 대립 유전 인자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두 개의 법칙이 나와. 한 쌍의 대립 유전 인자는 1세대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 그리고 2세대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 다음에 두 쌍의 대립 유전 인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두 쌍의 대립 유전 인자에서는 이게 나와. F1에서 똑같이 우열의 원리야. F1에서 똑같이 우열의 원리야. F2에서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는 분리의 법칙과 그 다음 뭐가 있다? 동물의 법칙. 동물의 법칙. 자, 한 쌍과 두 쌍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다. 가장 크게 먼저 봐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전 용어와 같이 한 쌍의 대립 형질을 먼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한 쌍. 한 쌍의 대립 유전 인자에서 이 사람은 항상 부모는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킨다. 자, 조건이 있어요. 부모는 항상 순종의 대립 형질.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유전자형인 기호로 나타냈을 때, 자, 유전자형인 기호로 나타냈을 때 영어 알파벳인 유전자 기호가 한 쌍이 같은 경우를 순종이라고 해요. 자, 순종은 영어 알파벳의 뭐예요? 한 쌍이 같은 경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모 세대는 순종의 대립 형질을 교배시켜요 하고 나왔으니까 부모가
여기가 예를 들어 둥글다. 그럼 둥근한두니까 라지알. 요게 순종이야. 순종. 그럼 둥근한두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형형이라고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유전자 기호로 나타내는 얘를 갖다가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해요. 유전자형인데 한 쌍의 유전자가 같아.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순종. 자, 그럼 이제 대립형질. 둥글다의 대립은 주름지다. 그래서 주름진 안두를 표시시켜. 그럼 이제 영어 알파벳은 주름진 안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소문자 R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도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러면 둥근 안두, 주름진 안두가 대립형질. 그리고 영어 알파벳 한 쌍이 같은 게 순종. 이것을 교배시키면 여기에서는 대문자 R이 오고 여기에서는 소문자 R이 오겠죠. 그러면 부모야. 부모 세대가 교배했을 때 1세대가 나와. 그것을 잡종 1세대다. 자, 잡종 1세대인데 겉으로 봤을 때 표현형이 뭔가 하면 둥근안두. 표현형은 둥근안두인데 유전자형은 대문자R과 소문자R을 가지고 있어요.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얘가 잡종입니다. 잡종.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어갑니까? 대립형질의 순종의 대립형질의 부모를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 나타나는 형질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우성이라고 해요. 우성이라고 하고 뭐라고 쓴다? 대문자에서. 유전자 기호 대문자. 자, 그 다음에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순종의 부모를 교배시켰는데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면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얘를 갖다가 열성. 그리고 뭐로 쓴다? 소문자. 그러면 둥근 안두하고 주름진 안두를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난 우성이 뭐다? 바로 둥근 안두. 그래서 대문자 R이 뭐예요? 우성이야. 그럼 1세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열성은 누구다? 주름진 안두. 그래서 얘는 소문자 R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제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켜요. 자가수분, 자가교배가 나와요. 자가수분. 자가교배.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보세요. 식물일 때 꽃가루가 간다 해서 자가수분이야. 그러면 얘는 뭔가 하면 한 그룹 안에서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긴 쑥꽃이 있어. 쑥꽃.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요렇게 생긴 암꽃이 있어. 그러면 한 그룹 안에서 쑥꽃에 있는 누가? 꽃가루가 암꽃에 가서 붙는 거야. 한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한 그룹 안에서 쑥꽃에 있는 꽃가루가 암꽃에 가는 걸 자가수분이라고 해요. 그럼 자가교배는 이거예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뭐합니까?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가 결혼하는 게 자가교배예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녀가 결혼하는 게 자가교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식물은 상관없어요. 자가수분. 윤리적으로 문제 안 되니까. 그럼 이제 타가수분. 설명합니다. 타가수분 여기에 있는 뭐예요? 쑥꽃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암꽃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또 다른 나무에 암꽃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쑥꽃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쑥꽃의 가루가 일로 가고 이쪽에 있는 쑥꽃의 가루가 일로 가는 거야. 서로 다른 그루의 암꽃으로 가는 것을 타가수분이라고 해요. 됐죠? 그럼 사람으로 치면은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게 타가교배가 되겠죠? 그럼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잡종 1대에 자가수분 시킨다는 거 표현형은 둥근안두인데 이때 유전자형이 똑같은 아이를 교배시키는 걸 자가수분. 무엇이 똑같은 아이? 유전자형이 똑같은 잡종을 교배시키는 걸 뭐라고 한다? 자가수분. 자, 그럼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딱 두 종류야. 자, 생식세포는 누가 만들어집니까? 둥근안두 대 주름진안두가 1대1로 만들어집니다. 둥근고 대 주름진고가 1대1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얘가 이제 잡종 2대로 가요.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갑니다. 대문자 R, 소문자 R. 그 다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가요. 여기로 가면 대문자 R, 소문자 R.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만나요. 이렇게 만나면 대문자 RR. 이렇게 만나면 대소. 이렇게 만나도 대소. 이렇게 만나면 소소. 자, 그럼 요렇게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뭐다?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분리의 법칙이다. 분리의 법칙. 그리고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성질이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입니다. 이게 바로 뭐의 원리다? 우열의 원리이고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분리의 법칙. 자, 이렇게 분리되어 들어갔더니 뭐가 나와요? 둥근 안두가 하나, 둘, 세 개 나와. 둥근 안두가 3개 나오고 주름진 안두가 몇 개 나온다? 1개 나와요. 아하, 각각 분리되어 들어갔더니 잡종 2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둥근 안두 때 주름진 안두가 몇 대 몇으로 나온다? 3대 1로 나와요. 즉 둥근 안두가 뭐다? 둥근 안두가 우성이야. 주름진 안두가 뭐다? 열성이야. 그래서 둥근 안두 대 주름진 안두가 3대 1인 것은 우성과 열성이 3대 1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둥글다 주름지다라고 쓰는 게 바로 뭐다? 표현형 3대 1이야. 자, 그럼 이제 써요. 순종의 둥근 안두 대문자 RR. 잡종의 둥근 안두 대문자 소문자. 순종의 주름진 안두 소문자 RR. 자, 얘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순종 하나, 잡종 2개, 순종 하나. 그래서 얘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옵니다? 1대 2대 1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뭐다? 유전자. 됐죠? 유전자형은 순종의 둥근 안두 대 잡종의 둥근 안두 대 순종의 주름진 안두가 1대 2대 1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 중요해요.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유전자형에서 순종 대 잡종은 몇 대 몇입니까? 순종 대 잡종은요, 항상 1대 1입니다. 왜요? 얘가 순종, 얘가 순종. 그럼 얘가 뭐예요? 잡종이에요, 잡종. 그래서 순종 2개, 잡종 2개니까 항상 유전자형에서 순종과 잡종은 1대 1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잡종 F2에서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 F2에서 400개의 완두를 얻었을 때 한번더 묻습니다. 둥근 완두는 몇 개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주름진 완두는 몇 개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F1과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자, F2에서 총 400개를 얻었는데 둥근 완두는 몇 개? 그럼 이거 가지고 푼 거야. 칠판 봐.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가 3대 1이야. 그럼 전체 4분의 3이 둥근 완두야. 따라서 둥근 완두는 4분의 3 곱하기 400에서 몇 개가 답이다? 300개. 자, 주름진 완두는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 곱하기 400개니까 몇 개? 100개. 자, F1과 유전자형이 같은 거 여기 봐. 풍자. 잡종으로 나오는 게 몇 개야? 2개야. 전체 4개 중에서 2개니까 유전자형이 같은 거 풍자로 나오는 건 몇 개입니까? 400개 곱하기 뭐예요? 4분의 2예요. 4분의 2니까 몇 개 나온다? 200개. 요렇게 해서 구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요까지가 한 쌍의 대립 유전인자입니다. 졸지 마시고요. 자, 그럼 한 쌍의 대립 유전인자와 관련된 문제 바로 풀어주세요. 몇 쪽을 펴시는가 하면 대표형 문제 5쪽에 있는 아이 한 쌍의 대립 유전인자와 관련된 게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이 전부 다 한 쌍의 대립인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표 유형 2, 3, 4. 5쪽과 6쪽에 있는 대표 유형 2, 3, 4 풀어보세요. 자, 그럼 2번부터 채점해봅니다. 2번에 둥근 한두와 주름진 한두가 교배하는 작정 일대에서 둥근 한두가 나와요. 그럼 둥근 모양이 주름진 모양에 대해서 뭐다? 작정 일대에서 나타나는 게 우성이죠? 그럼 둥근 게 주름진 거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고요. 자손은 양쪽의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는 거 맞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멘델의 독립의 법칙, 여기에서는 지금 독립의 법칙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쌍에서는 우열의 원리와 분리의 법칙까지밖에 안 나와요. 독립의 법칙은 두 쌍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분리의 법칙으로 고쳐주시고요. 작정 일대에서 둥근 한두는 부모의 둥근 한두와, 자 그럼 여기서 봐. 부모의 둥근 한두는 순종이야. 라지 R, 라지 R이고 작정 일대의 둥근 한두는 라지 R, 스몰 R이야.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형과 작정 일대의 둥근 한두의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다라고 고쳐줍니다. 그리고 답은 1번입니다. 3번. 순종의 황색 한두와 순종의 초록색 한두를 교배시켜 작정 1대를 얻어 자가수분시켜 작정 2대를 얻었어요. 자, 어버이에게 황색에다 적어줍니다. 대문자 YY. 초록색에다가 소문자 YY. 1세대에다가 대문자 Y, 소문자 Y. 자, 이거를 자가교배시키면 잡종 2대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노란색 한대, 초록색 한두가 3대 1로 나올 것이고 유전자형은 YY인데 YY가 1대 2대 1로 나올 것입니다. 얘가 표현입니다. 얘가 유전자. 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죠? 그럼 이제 갑니다. 1대 황색 완두는 잡종이다. 맞고요. 2대의 완두의 유전자형은 두 종류이다. 노란색 완두, 초록색 완두 두 종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2대에서 완두의 유전자형은 몇 종류이다? 하나, 둘, 세 종류예요. 순종의 노란색 완두, 잡종의 노란색 완두, 순종의 초록색 완두. 하나, 둘, 셋. 유전자형은 몇 가지다? 세 가지로 고쳐주시고 적어놓으세요. 세 종류, 요거. 그래서 세 종류입니다.
2대 완두에서 순종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순종의 노란색 완두, 순종의 초록색 완두. 순종 대 잡종이 1대1이에요. 순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발생한다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자, 2번. 6쪽으로 가셔서 4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둥근 완두를 자가교배시켜서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는 3대1로 나타나겠죠.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쿵짝입니다. 맞고요. 둥근 모양이 주름진 모양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고요. 잡종 2대에서 표현형의 비는 잘 봐. 표현형의 비는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가 3대1이야. 그럼 문제를 봐. 주름진 완두의 둥근 완두가 1대3으로 고쳐주세요. 1대3으로. 그 다음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동류의 법칙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죠. 2대에서 무슨 법칙이 나타난다? 분리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분리의 법칙. 분리의 법칙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됐죠? 자, 요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 쌍의 대립 유전 인자와 관련된 걸 설명드렸어요. 그럼 칠판 지울 동안에 대표 유형 5쪽에 1번 풀어보세요. 5쪽에 1번. 유전 용어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면 몇 번이 틀렸니? 몇 번이 잘못 설명됐어? 자, 그럼 이제 두 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항상 부모 세대는 누구를? 순종의 대립형질을 배배시킨다는 거. 순종의 대립형질을 배배시켜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순종의 대립형질을 배배시켰을 때 1세대 잡종 1대에서 반드시 기억해요. 나타나는 형질. 나타나는 형질이 반드시 무엇이다? 우성이라는 것.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이 우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둥글다. 그 다음에 노란색. 이게 우성이에요. 그래서 라지 R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 나타나지 않는 형질. 정리해 보세요.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뭐라고 합니까? 하고 보면 열성이라고 합니다. 열성. 자, 열성에 들어가는 게 주름진 완두, small r. 그 다음에 초록색 완두, small y. 그래서 1세대, 잡종 1세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열성이면서 둥근 완두, 노란색 완두가 우성이고 주름진 완두, 초록색 완두가 열성입니다. 이게 바로 뭐의 원리다? 우열의 원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잡종 1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우열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잡종 1대를 자가교배시켜요. 그럼 뭐가 나온다? 잡종 2대가 나와요. 잡종 2대는 잡종 1대를 뭐 한다? 자가교배시켜요. 자가수분 또는 자가교배. 자가교배시킬 때 잡종 2대에서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유전됩니다. 각각 분리되어 뭐 된다? 유전이 돼요. 각각 분리되어 유전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하면 얘가 바로 분리의 법칙. 각각 분리되어 유전이 됩니다.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잡종 2대에서 둥근 완두 대
주름지 또는 노란색 관구 대 초록색 관구는 항상 3대1, 3대1로 나타나요. 그럼 이때 둥글고 노란색이 뭐대? 우성 대 주름지고 초록색인 열성이 항상 뭐로 나타난다? 항상 3대1로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결과. 그 다음 세 번째, 작종 2대에서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유전자형에서 순종 대 작종은 항상 1대1입니다. 유전자형에서 순종과 작종의 비는 항상 1대1입니다. 요렇게 정리하세요. 작종 1대, 작종 2대. 요게 한 쌍입니다. 한 쌍의 대립 인자 알아야 되는 내용. 됐죠? 자, 그럼 이제 두 쌍의 대립 유전인자 갑니다. 자, 두 쌍의 대립 유전인자는 이거 두 개를 합쳐요. 둥글고 노란색 안두하고 주름지고 초록색의 안두를 교배시킵니다. 따라서 부모세대의 표현은 둥글고 노란색 안두와 누구를 교배시킨다? 주름지고 초록색. 자, 둥글고 노란색 라지알 순종, 라지와 순종입니다. 스몰 r 순종이에요. 한 쌍의 유전자가 같으면 순종이죠. 그러면 요거를 교배시킬 때 이 부모가 주는 생식세. 자, 이 부모는 큰 것만 줘요. 그럼 얘는 작은 것만 줘요. 그럼 생식세포가 이거야. 큰 거, 작은 거. 요렇게 옵니다. 그럼 이제 1세. 자, 작종 1대는 여기에서는 큰 거 받고요. 여기에서는 작은 거 받아요. 그래서 작종 1대는 둥글고 노란색 안두가 나옵니다. 풍자. 이렇게 작종 1대에서 둥글고 노란색 안두가 나오기 때문에 우성은 누구다? 둥근 거하고 노란색인 게 우성이에요. 그럼 열성은 주름지고 초록색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열성입니다. 또 작종 1대를 뭐 합니까? 하고 보면 자가교를 시켜요. 유전자형이 똑같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갑니다. 작종 1대에서 둥글고 노란색 안두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 이거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생식세포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네 가지. 자, 그럼 얘가 분짝이야. 큰 거, 작은 거니까 수학의 무료법칙입니다.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만나는 거. 대문자 R과 소문자 Y가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소문자 R과 대문자 Y. 소문자 R과 소문자 Y가 만나는 거. 이렇게 네 종류야.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인 잡종 1대가 만드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둥글고 노란색인 생식세포 대 둥글고 초록색인 생식세포,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이 1대 1이라는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1대1인 네 종류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서도 네 개가 만들어져. 자, 자가교배 시켜요. 그래서 각종 어디로 갑니까? 2대로 가요. 작종 2대로 갔을 때 생식세포가 4개씩 만들어지니까 4칸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둥글고 노란색 안두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첫 번째 큰 거 둥글고 노란색, 그 다음에 둥글고 초록색, 그 다음에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자, 노란색에서 갑니다. 둥글고 노란색, 둥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 주름지고 초록색. 이렇게 각각 하나, 둘, 셋, 넷 생식세포가 각각 나누어져서 들어가는 얘가 바로 무슨 법칙입니까? 분리의 법칙. 생식세포가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는 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 큰 거. 큰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 R과 대문자 Y. 순종의 둥글고 노란색. 얘는 대문자 R이 두 개인데 대문자의 소문자예요. 작종. 얘 때문에 얘는 작종이에요. 그 다음 얘는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 얘는 순종인데 얘 때문에 작종이에요. 그 다음 얘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오리지널 작종이에요. 다 작종. 그 다음 이렇게 만나요. 순종인데 요게 작종이에요. 그래서 얘 작종이고요. 얘는 순종입니다. 대문자, 소문자, 순종. 그 다음에 얘는 대소, 대소, 완전 작종. 얘는 대소, 소소. 얘 때문에 작종에 들어가. 그 다음 얘는 풍자, 풍풍이야. 얘 때문에 작종이야. 그 다음 얘는 완전히 작종이고 얘는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대문자니까 순종. 순종이야. 얘 소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니까 작종이고 얘 풍짝, 풍짝이니까 작종이고 얘는 풍짝, 짝짝이야. 얘 때문에 작종이야. 얘는 짝짝, 풍짝이야. 얘 때문에 작종이고 얘는 짝짝, 짝짝이야. 이렇게 순종이.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작종 2대에서 표현 나왔습니다. 표현 나왔을 때 잘 봐요. 대문자 R, Y가 한 개만 있어도 둥글고 노란색이야. 그리고 대문자 R에 소문자 Y가 두 개 있으면 둥글고 초록색이야. 소문자 R 두 개, 대문자 하나만 있어도 주름지고 노란색이야. 그리고 소문자만 다 있으면 주름지고 초록색이야. 그럼 이제 가. 대문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걸 찾는 거야. 대문자 R, 대문자 Y가 하나라도. 대문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아이를 동그라미를 쳐. 대문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아이를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럼 대문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아이를 동그라미를 칩니다. 이렇게 돼. 자, 그럼 이게 바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다. 대문자 R과 대문자 Y가 하나라도 표현되어 있는 둥글고 노란색. 아홉 개. 자, 그 다음 이제 봐요. 요거. 대문자 R에 소문자 Y가 두 개 있는 거. 대문자 R에 소문자 Y가 두 개 있는 거. 대문자 R에 소문자 Y가 두 개 있는 거. 대문자 R에 소문자 I가 두 개 있는 거. 찾아봤더니 뭐예요? 둥글고 초록색인 아이가 세 개 있다. 세 개. 자, 그 다음 이제 갑니다. 요거. 주름지고 초록색. 주름지고 노란색에 소문자 R 두 개, 대문자 Y가 하나 있는 거. 소문자 R 두 개, 대문자 Y가 있는 거. 소문자 R 두 개, 대문자 Y가 있는 거. 소문자 R 두 개, 대문자 Y가 있는 거. 그럼 주름지고 노란색인 아이가 세 개 있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누구입니까? 예. 주름지고 초록색. 소문자밖에 없는 아이. 소문자밖에 없는 아이. 주름지고 초록색인 아이가 몇 개 있으니까 한 개. 그래서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는 이 표현형이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다? 동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쌍의 생식세포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서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동일의 법칙. 그 다음 여기서 봐. 둥근 거 12개, 주름진 거 4개. 3대 1. 노란색 12개, 초록색 4개, 3대 1. 항상 둥근 한 2대, 주름진 한 2, 노란색 한 2대, 초록색 한 2가 3대 1로 나타나는 게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 다음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는 건 동일의 법칙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줍니까? 하고 물으면 여기에서 나와주는 문제에서 작종 이내에서 완두를 딱 얻었다. 800개 완두를 얻었다. 첫 번째, 둥글고 노란색이 만두는 몇 개 있다. 두 번째, 주름지고 노란색이 만두는 몇 개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둥글고 초록색이 만두는 몇 개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름지고 초록색이 만두는 몇 개 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F5가 각종 일대와 무전가형이 같은 완두는 몇 개입니다.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와서 푸는 거야. 무엇을 가지고 본다? 표현형을 가지고 풀어. 그럼 전체 몇 개야? 9대 3대 3대 1이니까 전체 16개 중에서 둥글고
둥글고 노란색이 나있는 9개 나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전체 16개 중에서 둥글고 노란색이 9개면 곱하기 800.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8로 약분하면 2 되죠? 2로 약분하면 50 나와요. 맞죠? 자, 그럼 5, 9, 5 얼마 얻는다? 450. 450개 얻어요? 그럼 주름지고 노란색이 만두는 여기 가서 봐요. 주름지고 노란색이 만두 3개. 그럼 16분의 3 곱하기 800입니다. 800. 자, 그럼 요렇게 약분해요. 그럼 얘가 100이고 얘가 2예요. 그럼 얘 50 나오죠? 3, 55, 150. 자, 그 다음 둥글고 초록색이 만두. 둥글고 초록색이 만두도 3개, 전체 16개 중에서. 그럼 전체 16개 중에서 9대 3대 1이니까 800. 계산해주면 150개 나올 거고. 그 다음 주름지고 초록색이 만두는 하나야. 전체 16개 중에. 그럼 얘는 전체 16개 중에 하나 곱하기 800이니까 몇 개 나옵니까? 50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잡종 일대와 유전자의 같은 거. 잘 보세요. 잡종 일대의 유전자의 뭐야? 쿵짝쿵짝이야. 쿵짝쿵짝. 자, 그럼 잡종 일대와 같은 거. 대소. 얘가 잡종 일대와 같아. 그럼 잡종 일대와 같은 게 몇 개 있다? 4개. 4개 있어요. 4개. 전체 몇 개 중에? 16개 중에.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전체 16개 중에 4개 있습니다. 곱하기 800. 그러면 5, 4, 20, 200개 얻습니다. 어떤 아이? 쿵짝, 쿵짝입니다. 둥글고 노란색인데 잡종입니다. 둥글고 노란색 만두,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아이는 16분의 4니까 몇 개 얻는다? 200개 얻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가지고 대표 유형 6쪽에 5번하고 6번하고 바로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면 얘기해줘요. 답 확인 들어갈게요. 자, 아까 물어는 1번에는 답 몇 번 나왔어요? 5번. 예, 1번에 5번 맞고요. 5번은요? 2번. 그 다음 6번은요? 다 맞았습니다. 풀어주신 거 다 맞았어요. 그럼 이제 멘델의 유전에서 한 쌍과 두 쌍 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요거 설명하고 쉬는 시간 좀 드릴게요. 중간 유전. 자, 멘델은 우열의 원리가 성립해야 되는데, 중간 유전에서는 우열의 원리가 성립 안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멘델의 유전에서 중간 유전만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유전이란 무엇입니까? 우열의 관계가 불명확해서 중간인 색깔이 1세대에서 나오는 거야. 어디에서? 잡종 1세대에서.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부모를 도배시켰지만 어떻게 나타나요? 중간 유전입니다. 중간 유전은 첫 번째, 무엇은 성립하지 않는다? 우열의 원리.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아.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무엇은 성립한다? 분리의 법칙은 뭡니까? 성립해요. 분리의 법칙은 성립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중간 유전. 중간 유전. 자, 항상 부모 세대는
순종의 대입. 순종의 대입 공지를 부여시켜요. 그래서 부모 세대로 누구를 가지고 오냐면 붉은색 꽃잎을 가지고 있는 분꽃, 나팔꽃의 일종이야. 붉은색 분꽃. 그래서 붉은색 분꽃, 붉은색 꽃잎을 가지고 있는 분꽃과 흰색 꽃잎을 가지고 있는 분꽃을 가지고 꽃잎의 색깔이 그래서 붉다해서 레드, 흰색이라 해서 화이트, 요렇게 유전자형을 써요. 요게 유전자형의 유전자 비호를 나타내는 거. 그리고 한 쌍의 유전자형이 같으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부모 세대를 교배시켰더니 1세대 잡종 1대. 잡종 1대에서 붉은 거 아니면 흰색이 나와야 되는데 붉은 색깔, 흰색을 섞어준 누가 나오더라? 분홍색. 분홍색 분홍이 나오더라. 분홍색. 그래서 RW가 돼요. RW. 자, 분명히 1세대에서 부모의 형질 중에서 나타나는 게 우성이고 나타나지 않는 게 열성이라는 게 얘는 부모의 형질이 아예 안 나타나고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 불꽃은 무엇입니까? 하고 보면 잡종 1대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붉은색과 흰색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불명하다. 붉은색과 흰색 사이 무엇이? 우열의 관계가 불명하다.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우열의 관계가 불명확해서 무엇이 나타났다? 중간 색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중간 유전입니다. 중간색이 나타나는 걸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자가교배 시켜요. 자가교배는 똑같은 아이를 교배시키니까 분홍색 분꽃을 교배시킵니다. 유전자형이 어떤 아이? 똑같은 아이. 똑같은 아이를 교배시켜주면 잡종 2대에서 항상 생식세포는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요. 자, 여기서 만드는 생식세포 빨간색 대 흰색. 그 다음 여기서 만드는 생식세포 빨간색 대 흰색. 이렇게 생식세포가 각각 뭐 되어서 들어갑니까?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분리예요. 생식세포가 각각 분리되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라지 R, 라지 W, 라지 R, 라지 W, 라지 W가 나오면서 무엇이 나온다? 붉은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흰색. 그래서 각각 분리되어 들어가서 잡종 2대에서 붉은색 분꽃대, 분홍색 분꽃대, 흰색 분꽃이 몇 대 몇으로 나옵니까? 1대, 2대, 1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표현형이야. 겉으로 드러나는 형의 표현형이야. 그리고 라지 R, 라지 W, 라지 W도 1대, 2대, 1로 나와. 이게 뭐다? 유전자형. 중간 유전은 붉은색, 분홍색, 흰색의 표현형도 1대, 2대, 1이고 유전자형도 1대, 2대, 1이네요. 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유전자형에서 자, 유전자형에서 순종대 작동입니다.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순종 빨간색, 순종 흰색. 그러면 잡종은 누구다? 분홍색. 자, 순종 2개, 잡종 2개니까 항상 분리의 법칙에 따라주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이든 중간 유전이든 잡종 2대의 유전자형의 순종과 작종은 항상 1대 1입니다. 뭐가 성립해서? 분리의 법칙이 성립해서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 6쪽에 있는 7번 풀어주셔야 돼요. 대표 유형의 6쪽에 있는 7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그렇지. 완전 잘했어요. 그러면 멘델의 유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한 것 같으니까 우리 10분 쉬고 그다음 사람의 유전 들어갑시다. 자, 그럼 이제